이제 7년 차, 8년 차에서 그러니까 10년 차가 되기 전에 뭔가 이제 10년 차 이후부터는 시니어 개발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 8년 차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니어일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이제 7, 8년 차에서 10년 차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5년 차에서부터 10년 차로 가고 있는 분들이 일단 5년 차까지는 프로그래밍 역량, 기술적인 역량만 쌓으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5년에서부터 10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리더라든가 시니어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될지 약간 막막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7년 차 이상이신 분들이 있다. 7년 차 이상이신 분들은 어, 이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 본인만이 생각하는 그런 역량들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고 싶어서 제이슨이나 브라운한테도 넘기고 싶지만 아직 5년도 안 된 그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이나 제이슨한테 의견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른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주니어 입장에서 7, 8년 차 이상인 선배 개발자들이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채팅으로 좀 의견 좀 주세요. 그래야지 또 이 네트워킹 데이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참여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듣지만 마시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아니 본인이 생각했던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 5년에서 10년 사이면 이런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야, 브라운이 문제 해결 역량, 빠른 장애 복구 역량, 진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윤서님 신입이라 그런지 설명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면 좋더라고요. 예, 주니어 입장에서 그런 선배 개발자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예, 꽈님은 의견 제시하는데 힘든 분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꽈님이 뭔가 그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약간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배 개발자만이어도 좋겠다. 제이슨은 밥도 사주고 가끔 꼰대질도 하는 가끔은 뭐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뭔가 밥이나 술도 잘 사주고 뭐 가끔 꼰대질을 해도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포비아님은 설계 능력, 팀원이 바른 길로 가게 이끄는 능력 정말 중요하죠. 이제 7, 8년 차 넘어가면 슬슬 그 테크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팀장의 그 리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민님은 시니어는 타 부서와의 이슈를 원활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 성장에 대한 멘토링, 각 팀원 능력치에 따른 일 분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리더들한테 좋은 리더들한테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용대님은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7, 8년 차잖아요. 7, 8년 차이신 분은 지금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어, 그 개발 문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팀의 개발 문화를 만들고 뭔가 다른 팀과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위에서부터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패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 팀과의 업무 조율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리더나 시니어 개발자가 됐을 때 필요로 한 역량인 거죠.
자 그러면 7-8년 차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좋은 리더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본인이 인제 리더가 되기 전에 그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가 되다 보니까 리더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역량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7-8년 차라면 쪼금 전에 댓글창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저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어 작은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발 문화를 만들고 무엇인가 방패막이가 되고 다른 팀과의 업무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잘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이게 7-8년 차부터가 아니라 5년 차 이하부터라도 짬짬이 계속 연습하라고 강의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쌓일수록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을 쌓으라고 해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니어가 되면 테크 리더가 돼야 돼요. 테크 리더를 하려면 거기서도 리더십 역량을 발휘해야지만 좋은 테크 리더, 시니어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 역량은 경력이 적을 때부터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경력이 많아져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테크 리더라든가 팀장이 됐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경력이 적을 때부터 무엇인가 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남이 해결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노력들이 리더십 역량을 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4년 차가 됐는데 밑에 후임 개발자가 들어왔어. 신입 개발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신입 개발자들을 좋은 개발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지식을 공유하고 그런 역할도 리더가 됐을 때 해야 되는 역할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자꾸 경험을 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고요. 실패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훨씬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의 압박이 들어와도 용기가 생기거든요. 예. 사실은 이 방패막이가 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이랄까?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에게 항상 우리 일 자체를 소프트웨어 장인이라는 책도 있듯이 약간 장인 정신을 가지는 것처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문가라고 한다면 윗선에서 어떤 불합리한 요구라든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으면 내가 진정 내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어떤 장인 정신이 있다면 그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윗선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으로 개발 문화를 만드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니어일 때부터 계속 쌓아야 돼요, 이 경험을. 그러지 않으면 잘 길러지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이 네트워킹 데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역량을 쪼금씩 주니어일 때부터 꾸준히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경험 성공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다음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고 팀의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7년 차 개발자라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역량이 쌓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 문화를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역량을 쌓는데 좀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 댓글로 나온 의견 중에 정민 님도 어 "리더가 되기 전에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먼 미래를 생각해서 먼 미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쪼금씩 지금 꽈님이 말한 것처럼 능동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 부드럽게 잘 조율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민 님이 의견 주셨는데 이것도 어 사실 이래서 리더가 힘들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이 리더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 사실 리더도 상당히 힘들지만 어 보람이 있고 그 매력적인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힘든 여러 사람을 조율하면서 한 어떤 팀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만든 다음에 리딩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보람과 매력도 있으니까 너무 깊이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광수님 오셨군요. 광수님이 책 이름에 7년 차가 언급된 책이 있어요. 리더에 관한 책이지만 리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 7년 차 이게 2020 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개발 7년 차 매니저 1 일차. 이 책 딱 7년 차네요. 예. 이 책 저도 읽어 보지 않았는데 저도 나중에 네트워킹 데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번 구매해서 읽어 보고 싶네요. 이 책을 읽어 보면 아마 여기에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약간 리더십 역량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딱 이 책에서도 7년 차 정도부터는 리더십에 대한 역량을 좀 쌓아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우리 한 세상을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뭔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을 또 쌓았더니 경력이 쌓이면서는 프로그래밍 역량도 그거는 당연히 필수고 그다음 단계로 뭔가 또 리더십 역량을 키우래. 그리고 뭐 또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래. 뭐 이런 정말 많은 요구들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프로그래머로 십몇 년을 살았지만 한 5년 이상 또 프로그래머로 살다 보면 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거의 프로젝트가 바뀌어도 하는 일이 대부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일의 반복인데 그런 어떤 매너리즘이 생긴다면 그다음 단계로 또 리더로서의 고민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님이 "나 자신부터 관리하기."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뭐 자신부터 관리를 할 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단단하면 그리고 우리 직업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윗선의 압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팀과의 협업에서도 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회사면 게임 개발자들이 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웹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웹 개발자 리더로 들어갔는데 게임 개발자들이랑 논쟁할 때 우리 웹 프로그래머들을 무시하면 저도 같이 무시했어요. 저는 똑같은 개발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그쪽
개발팀장이 저희를 무시하길래. 우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다 우리 소중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 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시하는 사람이면 같이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러 인정해 줘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탄탄해져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좀 단단해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